자, 반갑습니다. 우쌤의 거꾸로 수업, 6월의 첫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새로운, 단어를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새로운 과학적인 용어를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이 관련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랑 연결시켜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운동량을 정의하기 전에 관성이라는 용어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관성이라는 것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버스의 예를 통해서 관성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를 나타내고 있어요.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듯한 힘을 받죠. 그 이유를 관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버스와 사람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를 하면 이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버스로 원래 함께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하려던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버스는 갑자기 정지하니까 이 운동하려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튕겨져 나간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왼쪽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상황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예요. 그러면 버스랑 사람이 같이 정지해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하면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원래 나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발하려 하니까 정지하고 있던 상태를 유지하려다 보니 내가 버스의 뒤쪽으로 넘어지는 듯한 힘을 받더라. 자,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 상태, 뭐 정지거나 혹은 운동이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가 커져요. 자, 관성의 법칙으로 가봅시다. 관성의 법칙은 물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힘이 0이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오케이. 그리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한다는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관성의 법칙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을 공부를 했었죠. 가속도의 법칙. 쌤 공부한 적 없는데요. 공식으로 알고 있죠. 가속도의 법칙을 여러분들은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공부했었고,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도가 변화한다 라고 공부를 하였었죠. 자, 관성의 법칙은 어떤 경우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알짜 힘이 0이면, 즉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A는 M분의 F에서 알짜 힘이 0이라면 가속도도 0이죠. 즉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 즉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원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속도 그대로, 관성 그대로 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정지해 있던 애는 아무런 힘도 안 작용했으니까 계속 정지해 있던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오늘 새롭게 배우는 운동량 한번 공부해 볼게. 자, 운동량은 우선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일단 단어 그냥 의미 그대로 보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량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수치를 나타낸 것,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수치화한 것을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지. 밑에 한번 볼게. 자, 1000kg짜리 자동차가 있고 2000kg짜리 자동차가 있어. 둘 다 속도가 같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느 것의 운동량이 클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뭔가 운동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것의 크기라고 물어본다면은 트럭의 운동량이 크겠죠. 무거우니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 자,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는 승용차의 속도가 10m/s고 20m/s일 때 두 자동차 중에서 누가 운동량이 클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운동하는 것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속도가 더 빠른 게 크지 않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운동량이라는 것을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질량의 단위가 kg이고 속도의 단위가 m/s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단위는 kg 곱하기 m/s입니다. 우리가 운동량을 영어로 P라고 쓰고요. 질량을 M이라 쓰고 속도를 V라고 쓰죠. 그래서 얘를 P는 M 곱하기 V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충격량으로 가볼게. 충격량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다. 충격량은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다. 힘과 시간의 곱. 오케이.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이니까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로 정의를 합니다. 충격량이 뭔지를 한번 가볼게. 자, 충격량이 뭔지를 아래에 있는 이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자, 어떤 물체에 10N의 힘이 3초 동안 작용을 한대. 그러면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일까?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30이고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네. 자, 충격량이 일단은 뭔지는 알 것 같아.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밑에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까?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물체의 운동. 자, 요 물체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면 10N이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3초라는 시간 동안 작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시간 그래프니까 우리가 힘과 시간의 곱을 정의를 하려면은 그래프에서 면적이죠.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힘이니까 힘과 시간을 곱하려면 그래프 상에서 면적의 넓이의 의미가 바로 충격량이다 입니다. 넓이의 의미가 충격량. 이 넓이는 얼마일까요? 넓이는 30이 되겠죠. 30. 자, 오케이. 충격량이 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 쓸까? 자, 어디 쓰냐면 이 운동량과 충격량을 연결해서 써야지 충격량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우리가 예를 통해서 바로 한번 알아볼게. 자, 밑에 한번 가볼게. 자, 질량이 3kg짜리인 공이 있는데 처음에 이 물체의 속도가 1이었대. 자, 그러면 이 물체에 6N만큼의 힘이 3초 동안 작용했다라고 해볼게. 3초 동안 작용했다. 자, 그러면 물체의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될까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자. 우선 6N의 힘이 작용을 했고 6N 그리고 질량이 3kg래. 3kg.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냐면 물체의 가속도는 힘에서 질량을 나눠주면 되니까 6N에서 3을 나눠주면 2가 되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니까 물체의 속도는 1초 동안 속도가 2씩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물체의 속도가 1이었으니까 3초 동안 작용한다면 이만큼 증가하는 게 3초 동안 작용했으니까 6만큼 더 빨라지겠네. 그러면 1 더하기 6을 해서 나중 속도가 7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근데 금방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 어떻게 푸는지 봐봐. 자, 제일 처음에 질량이 3kg랑 속도가 1이면은 처음에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냐면 3 곱하기 1이니까 3이죠. 자, 그리고 6N이라는 힘이 3초 동안 작용했대. 그러면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6N이라는 힘이 3초 동안 작용했으니 18만큼 더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물체의 처음에는 운동량이 3만큼 있었는데 충격량이 18만큼 가해졌대. 이 물체의 충격량이 18만큼 가해지면은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 두 개를 더해보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은 2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물체의 질량이 얼마라 그랬냐면 3이라고 했으니까 질량 곱하기 물음표, 그 물음표의 크기는 7이죠. 자, 7은 아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했던 물체의 속도랑 같죠? 아,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구나. 운동량과 충격량을,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우리 조금 전에 어떻게 풀었었냐면 물체의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량을 더해주면 나중 운동량이 나오더라.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자,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량을 더해주면 나중 운동량이 나오더라. 그러면 처음 운동량을 넘기게 되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아, 이래서 우리가 충격량을 공부를 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좀 일찍 주려고 해요. 자, 마지막 한 개 남았네. 자, 이번에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이렇게 문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요거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